네, 그러면 또 오늘 저녁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이제 오온에 들어갔습니다, 그죠? 그래서 또 오온은 반짝한다의 옮긴 말이고 칸다란 말은 그죠? 그 원어 요 정도는 이제 원어를 알아놓는 게 좋습니다. 하도 많이 나오니까 그죠? 빨리어로는 칸다라 그럽니다. 산스크리트로는 깐다라 그러고요. 그래서 이거를 중국에서는 이제 온으로 번역했습니다. 근데 이게 원어로 보면은 이제 이게 이제 그 베다나 이쪽에서는 칸다는 그러니까 그 볼록 튀어나온 부분 있잖아요. 볼록 튀어나온 부분을 칸다라 한다고 이랬고 그죠? 몸에서 보면 이제 볼록 튀어나온 어깨 부분, 등 부분 이런 거를 칸다라 하고 이제 나무에서 보면 큰 나무의 둥지 부분, 줄기 부분 이런 거를 칸다라 한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불교에서도 똑같은 뜻으로 받아들여져서 그죠? 그 쓰이고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의미가 있는데 그죠? 그래서 뭐 무더기, 낯가리, 적집 그죠? 뭐 사임 이제 이런 뜻으로 쓰인다고 우리 111쪽에서 그죠? 이제 그걸 다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초기 불전 연구에서는 이거를 무더기로 옮긴다. 그래서 우리가 칸다 하면은 볏집 사안한 거 있잖아요. 그죠? 그 낯가리. 그건 낯가리라 그러죠. 그죠? 예, 그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그죠? 여러 가지 낯가리들이 쌓여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그죠? 정신 물질들이 이렇게 쌓여 있는 존재다. 그래서 칸다라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거로 5가지를 들고 있잖아요. 그죠? 첫째는 물질적인 부분. 그렇잖아요. 나라는 존재에는 물질적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그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나라는 존재에는 또 이제 두 번째가 수는 느낌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이제 이 느낌이 쌓여 있고, 그 다음에 인식이 쌓여 있고, 그 다음에 그 외에 여러 가지 정신작용들 혹은 저는 심리현상들이라고 옮깁니다. 그죠? 그 외에 여러 탐욕, 성냄, 어리석음, 불탐, 부진, 불치 등등등등 해서 그죠? 여러 가지 정신작용, 심리현상들이 이제 쌓여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마음 혹은 아르마리가 쌓여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로 이렇게 쌓여 있는 그것이 바로 이제 그 오온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면은 뭐 고정분류나 내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거를 사임으로 무더기로 이렇게 본다는 자체가 뭡니까? 그죠? 여러 가지로 모여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뭡니까? 오온으로 본다는 거는 벌써 나라는 존재를 해체해서 보는 시각이잖아요. 그렇죠. 그죠? 여러 가지로 색, 수, 상, 행식으로 해체해서 보는 이제 그 관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오늘은 이제 지금부터는 바로 이제 그럼 어떤 것이 물질이고 어떤 것이 느낌이고 어떤 것이 인식이고 어떤 것이 심리 현상들이고 어떤 것이 이제 아르마리 혹은 마음인가 여기에 대해서 먼저 그죠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112쪽입니다. 그죠? 112쪽. 자, 오온이란 무엇인가 해서 3번에 그죠? 오온각지의 설명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오온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상유따니까요. 무더기 상유따에서 정의하고 있는 것을 토대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첫째는 우리 이제 물질의 무더기입니다. 물질의 무더기는 이제 여기서 중국에서는 색온으로 옮겼고 이거는 루빠 칸다입니다. 그죠? 루빠 칸다입니다. 루빠는 우리가 이 정도는 아시죠? 그죠? 우리 중국에서 색으로 옮겼고 물질을 뜻하는 거잖아요. 그죠? 칸다는 우리가 중국에서 온으로 옮긴 거고 그래서 물질의 무더기 중국에서는 그죠? 색온이라고 이렇게 옮겼습니다. 그러면 왜 물질이라는가? 무엇이 물질인가? 어떤 것이 물질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미 초기 경에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정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비구들이여 그러면 왜 물질이라 부르는가? 그 기본 데피니션이 뭡니까? 변형된다고 해서 물질이라 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죠? 변형이 물질에 대한 기본 데피니션입니다. 변형되기 때문에 물질이란다. 그래서 변형 여기에 줄을 쫓겨나든가 뭐 동그라미 팍 칠하든가 하십시오. 그죠? 자, 그러면 무엇에 의해서 변형되는가? 차가움에 의해서도 변형되고 더움에 의해서도 변형되고 배고픔에 의해서도 변형되고 목마름에 의해서도 변형되고 파리, 모기, 바람, 햇빛, 파충류들에 의해서도 변형된다. 비구들이요 이처럼 변형된다고 해서 물질이라 한다. 이렇게 하면 되죠. 우리 몸뚱이는 왜 그죠? 우리가 이걸 물질이라 하느냐? 이거는 변형되기 때문에 변형이란 말 그대로 형태가 변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물질이라 한다. 이랍니다. 변형에 해당되는 우리 빨리는 뭔가 하면 이거를 우리는 루빠나라 그럽니다. 그죠? 요거는 좀 113쪽에 가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경에 나오는 데피니션이고, 이제 주석서들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질 등은 자아가 아니고, 자아에 속한 것도 아니고, 실체가 없고, 주인이 없다. 그래서 이들은 공하다. 이러한 그들의 성질을 공함이라 한다. 이러한 공함의 특징을 변형됨 등을 통해서 보여주시기 위해서라는 뜻이다. 됐죠, 그죠? 그래서 왜 이제 변형된다고 하는가 하면 물질, 이렇게 이제 우리 경에서는 변형이라고 정의를 해버리는가 하면 변형이라는 자체가 벌써 뭡니까? 바뀌고 있다. 말 그대로 변화하고 있다. 그죠? 무상하다. 그죠? 이거를 강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유의법들이 늘 보편적, 그죠? 특징이 하면 삼특상으로 이야기하잖아요. 무상고, 무아 이라잖아요. 그래서 물질이라는 것도 바로 변형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그런 의미가 들어있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변형된다고 했다. 이것은 물질이라는 것은 차가움 등을 변형시키는 조건과 접촉하여 다르게 생성됨을 두고 말한 것이다. 됐죠? 그죠? 그래서 벌써 바뀌어 간다, 변해간다, 무상하다. 그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물질을 한다. 그래서 이제 유의법이기 때문에 항상 이 변화에, 그죠?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그죠? 벌써 데피니션입니다. 그죠? 부처님께서도 경에서 이미, 그죠? 이렇게 변화, 변형, 무상함,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물질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밑에는 이제 제 설명입니다. 여기서 변형에서 원어로 뭐가 되어 있습니까? 룻바나 해놨죠. 그죠? 자, 룻바나는 명사고, 룻바띠 해놨죠. 이거는 동사입니다. 룻바띠는 변형되다. 이런 의미고, 룻바나 하면은 변형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변형은 변화와 다르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자, 변형은 말 그대로 형태나 모양이 있는 것이 그 형태나 모양이 바뀌는 것을 말한다. 그렇죠? 우리 물질의 가장 큰 특징은 뭡니까? 형태나 모양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그 구사론 북방 있잖아요. 북방 우리 아비달마 논서인, 그죠? 기본 논서인 구사론에서는 물질을 정의할 때, 그죠? 청황적백 방원장단 이 8가지로 정의합니다. 됐죠? 물질이 뭐냐면은 물질 특징이 뭔가 하면은 청황적백 물질은 색깔을 갖고 있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대표적인 색깔이 북쪽에 우리 중국 이쪽에는 청황적백을 들었잖아요. 청색, 황색, 그죠? 그다음에 적색, 빨간색, 흰색. 그죠? 그래서 청황적백. 그다음에 물질은 또 뭡니까? 말 그대로 형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뭐를 갖고 있다는 말입니까? 방원장단이 있다 그러잖아요. 방은 뭡니까? 모난 거, 원은 둥근 거, 장은 긴 거, 단은 짧은 거. 그렇잖아요. 그래서 구사론에서는 청황적백 방원장단으로 이제 그렇게 물질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죠? 변형은 형태나 모양이 있는 것이 그 형태나 모양이 바뀌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물질만의 특징이다. 그렇죠? 물질만이 형태를 갖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나 느낌, 인식, 심리 현상들, 아르마리, 즉 수상 행식과 같은 정신의 무더기들의 경우는 변화는 있으되 형태나 모양이 없기 때문에 변형은 없다. 그래서 변형은 물질에만 해당된다. 됐죠?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는 꼭 뭐 이걸 이야기하면 뭐 이거를 변형은 물리적 변화. 이래하고, 그죠? 변화는 뭐, 굳이 이야기하자면, 물질을 갖고 이야기하면 화학적 변화 이러잖아요. 물론 정신에는 화학적 변화 이런 게 작용할 수 없지만은, 그죠? 그래서 우리가 물질의 특징은 변형이다. 물질은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형태가 변화하는 것을 물질의 특징이라고 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그 밑에 부분이 우리 이제 불교 교학을 이해하는 데에서 방법론으로서 제일 중요한 방법론입니다. 그래서 법들에는 보편적이고 개별적인 두 가지 특징이 있다. 이 둘 가운데서 물질의 무더기는 변형되는 것이 개별적 특징임을 밝히셨다. 변형되는 것은 물질의 무더기에만 있고 느낌 등에는 없기 때문에 개별적 특징이라 불린다. 무상고 무아라는 특징은 느낌 등에도 있다. 그래서 이것은 보편적 특징이라 불린다. 됐죠?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뭡니까? 개별적 특징과 보편적 특징이라는 이 전문 수로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이거를 자상과 공상으로 옮겼습니다. 자상. 개별적 특징을 중국에서는 자상으로 옮겼고요. 자, 보편적 특징은 더블 공자를 써서 공상으로 중국에서 옮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자상은 개별적 특징, 공상은 보편적 특징 이렇게 옮기고 있습니다. 원어로는 다 적어놨습니다. 우리가 사바와 라카나, 사마냐 라카나 이랍니다. 원어는 또 하면 또 더 헷갈리니까죠. 됐죠, 그죠?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법을 파악하는 두 가지 방법으로 이미, 그죠? 이 주석서 문헌에서부터 해서 모든 불교에서 자상공상의 방법으로, 그죠? 뭐를 있든지 막 수백 번
이렇게 나타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자상은 개별적 특징을 이야기합니다. 공상은 보편적 특징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물질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전체 우리 그죠 법에서 볼 때 이거는 개별적인 거죠. 전체 법은 우리가 어떻게 나눕니까? 어제 봤지만은 그죠? 우리가 뭐 4위, 5위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됐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죠 4위로 나누면은 그러니까 색법, 심법, 뭐 심소법, 신불상행법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무위법. 됐죠? 그죠? 그렇게 나누죠. 이렇게 하면은 뭡니까? 우리가 물질이라면은 이거는 개별적인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것을 법이라는 전체에서 보면은 이거는 공상입니다. 그죠?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모든 유의법들의 공상은 뭔가 하면은 무상고무합니다. 됐죠? 모든 유의법들은 보편적으로 전부 뭡니까? 어떤 유의법이든지 유의법은 무상고무하라는 보편적 특징을 갖고 있죠. 그렇죠? 물질도 무상고무하라는 보편적 특징을 갖고 있죠. 그렇죠? 그 다음 우리 정신, 느낌도 어떻게 됩니까? 무상고무하라는 보편적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느낌은 그렇습니까? 인식도 마찬가지고 심리현상도 마찬가지고 우리 마음 혹은 아르마리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유의법은 무상고무하라는 세 가지를 보편적 특징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공상이라고 합니다. 됐죠? 자, 그렇지만은 물질은 물질만이 갖고 있는 개별적 특징이 있죠. 그렇죠? 물질의 개별적 특징은 뭡니까? 방금 봤죠? 변형된다. 됐죠? 그죠? 그럼 또 물질로 들어가서 물질 안에는 상자부에서는 뭐 28가지, 북방에서는 11가지를 이제 우리가 개별적 물질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수, 화풍을 이야기한다 그럽시다. 같은 물질 안에도 지수, 화풍은 전부 변형된다는 것으로서는 똑같은 물질입니다. 그렇죠? 그렇지만은 또 지수, 화풍 개별적으로 보면 지와 수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지요. 왜 다릅니까? 개별적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다르다. 우리 이렇게밖에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 모든 남북방 모든 주석서에서 물질 중에서 그죠? 우리 지대 있잖아요. 땅의 성분, 지대, 지수화풍할 때 지의 그죠? 그 개별적 특징은 뭡니까? 우리는 그거를 견고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됐죠? 딱딱한 성질, 견고한 성질. 됐죠? 그거를 우리는 지대의 그죠? 그 개별적 성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수대는 응집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뭉치는 거 있잖아요. 됐죠? 그러면 화대는 뭡니까? 불은 말 그대로 뜨거운 성질이잖아요. 열성. 됐죠? 그럼 풍대는 바람은 우리 좀 고상하게 한문으로 이야기하면 유동성. 됐죠? 움직이는 성질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각각의 법에는 어떻게 뭡니까? 각각의 고유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는 개별적 성질 혹은 자상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은 모든 물질은 또 어떻게 됩니까? 무상고무하라는 보편적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똑같이 해서 느낌도 어떻게 됩니까? 느낌은 또 느낌으로서의 개별적 특징을 갖고 있죠. 그렇지만은 모든 느낌은 또 어떻게 됩니까? 무상고무하라는 보편적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됐죠? 듣고 보면 너무나 쉬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방법론이 모든 불교에서 이거는 예외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죠? 초기 불교에도, 물론 초기 불교 경에서는 자상공상이란 말은 안 나옵니다만, 자상공상의 방법론은 그대로 다 적용되잖아요. 그래서 아비담마에서부터 주창한 이 법을 파악하는 두 가지 방법론이거든요. 그래서 남북방 아비담마에서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그 다음에 반야중간에서는 이야기 안 할 것 같죠? 반야중간은 우리가 공 있잖아요. 우리 공 있잖아요. 순야. 그죠? 공의 직관을 다 거치기 때문에 무조건 공이다. 그죠? 실체가 없다. 요것만 빡 다 거치지. 그죠? 뭐 물질이나 느낌이나 이런 것을 개별적 특징은 이야기 안 할 것 같죠? 그래야 될 것 같죠? 그죠? 딱 직관만 해봐야지. 그죠? 개별적으로 물질이란 뭐다, 느낌이란 뭐다, 이런 걸 말 안 해야 될 것 같죠? 그죠? 근데 제가 자꾸 안 해야 될 것 같죠? 안 해야 될 것 같죠? 요렇게 이야기하는 건 뭡니까? 예, 놀랍게도 있잖아요. 반야부 경에 보면은 기절 초풍하게 했잖아요. 다른 어느 경보다 정확하게 오늘 이렇게 자상공상으로 딱 데피니션 하고 있습니다. 미치고 펄쩍 뛸 일입니다. 요게 어디서, 무엇 때문에 제가 요런 거를 발견해냈겠어요? 제 무서이 광신자입니까? 예, 베타 광신자입니다, 저는. 와, 이거 멋있습니다. 안 그러면은, 수백, 수천 군 되는 경진을 저거 어떻게 다 해놓을 겁니까? 돈이 없어서도 못 사고. 그렇잖아요. 빛에 해놓을 방도 없고요. 저야말로 집도 절도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요런 뭐 CD 한 장 딱 있으면 뭡니까? 노트북 하나 딱 내가 휑 하면 막 탁 검색하면 쫙 나오거든요. 그래서 자산공상으로 딱 검색을 해보니까 아이고 이거 막 반야부 있잖아요. 대품 반야경에 막 팍 나오더라고요. 와 놀랬습니다.
자산공상이 반야부에서도 자산공상을 강조해서 딱 데피니션을 하고 있습니다. 와, 좀 이따 봅시다. 그죠? 궁금하죠? 궁금 안 한가? 좀 수사 스님들이 돼갖고 별로 안 궁금한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 또 표정이 궁금하다는 스님들이 또 좀 있는 것 같아요. 조금 이따가 보겠으면 제가 이제 설을 좀 더 풀어묻고, 이거 그냥 이게 해줄 거 안 되죠, 그죠? 좀 더 풀어묻고 막, 그죠? 강조를 하고 내가 잘났다는 걸 좀 이야기를 하고 또 딱 보여줘야 되겠죠, 그죠? 그것도 재밌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반야부에도 그럽니다. 그러면 유식에서는 이야기 안 하겠어요? 유식은, 우리 아비달마하고 똑같기 때문에 아마,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 성유식론인데 보면 계속 나옵니다. 그 다음에 화엄은, 열애장이나 화엄에는 이야기 안 할 것 같아요. 자산공상이란 말은 다르지만은, 화엄에서도, 그죠? 어디 있습니까? 실상사 화엄학림의 그래도 명식이 교수사입니다. 그죠? 기동량 불사 한 8년 살았기 때문에 기동량 많이 했겠죠, 그죠? 화엄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는 거 보면, 화엄이야말로 자산공상을 억수로 이야기합니다. 요거는, 갑자기 제가 용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요. 예? 예, 총상별상으로도 말하고 또 뭐더라? 좀 이따가 생각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도 화엄에도 있잖아요. 화엄은 오히려 이 자산공상 이야기를 훨씬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용어만 다르다 뿐입니다. 됐죠, 그죠? 이렇게 모든 불교에서 법을 파악하는 방법론으로 자산공상을 채택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그죠? 우리가 A라는 법과 B라는 법이 왜 다르냐? 왜 다릅니까? 자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 됐죠? 그죠? 개별적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지만은 모든 유의법은 공통되는 특징을 갖고 있다. 그게 뭐냐? 무상고무하다. 이거 빼면 불교가 와르르 쓰러지잖아요. 이제 그래서 다 똑같이 이제 모든 불교에서 다 이야기하고 있다. 이제 이거를 제가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요렇게 우리가 보시고 제 설명을 들으시고, 그죠? 또 한번 읽어봅시다, 그죠? 자, 법들에는 보편적이고 개별적인 두 가지 특징이 있다. 아까 그 부분 또 읽습니다. 이들 가운데서 물질의 무더기는 변형되는 것이 개별적 특징, 즉 자상임을 발휘했다. 이제 됐죠, 그죠? 자, 변형되는 것은 물질의 무더기에만 있고 느낌 등에는 없기 때문에 개별적 특징이라 불린다. 됐죠? 자, 그렇지만은 무상고무아라는 특징은 느낌 등에도 있다. 그래서 이것은 보편적 특징이라 부른다. 그렇죠? 무상고무아는 물질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느낌에도 있고 인식에도 있고 심리현상들에도 있고 아르마리에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공상이라 부른다.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주에서 보면, 그죠? 그 바로 밑에 주입니다. 중국에서는 보편적 특징을 공상으로, 개별적 특징을 자상으로 옮겼다. 이 자상과 공상은 법을 파악하고 구명하고 이해하고 정의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으로 아비달마와 중광과 유식과 열애장 계열의 모든 논세에서 적용되어 나타나고 있다. 그러므로 자상과 공상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불교 교학을 논할 수가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죠? 법의 자상과 공상 등에 대한 논의는 본서 제13장이 아니고 믿습니다. 14장입니다. 어떻게 해탈 열반을 실현할 것인가에 나타나고 계신 그분을 참조하기 바란다. 이랬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그죠? 자, 한번 봅시다. 213쪽 한번 펴보십시오. 213쪽. 자, 213쪽 펴보시면은, 거기 보면은, 자, 213쪽 그 위에서부터 이제 그 반야부에서 이야기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요 이야기입니다. 그 위에서부터 한 네 번째 줄 봅시다. 북방 아비달마에서 반야부에서 유식에서 그리고 화엄에서도 강조하는 법들의 분류 기준이 없다. 반야부에서도 자상은 강조되고 있다. 이것은 저자가 시 베타로 확인한 것이다. 이렇게 됐죠. 그죠? 그죠? 저는 무조건 딱 다 밝힙니다. 그죠? 자, 그래서, 그죠? 50번 밑에 주 한번 봅시다. 그죠? 한자는 스님들이 저보다 훨씬 더 잘합니다. 그래서 한번 봅시다. 우리 이게 대반야바람 일다경에 나타나는 겁니다. 제가 그대로 딱 C 베타에서, 그죠? 컨트롤 C 해서, 그죠? 딱 갖다 잡아 넣은 겁니다. 자, 자상위 일체법 자상 됐죠? 자상이란 것은 일체법의 자상이다. 여변애시 색자상 됐죠? 여기서는 색의 자상을 뭐라 그랬습니까? 앞에서는 변형이라 했는데 여기서는 변애로 나오죠. 변애나 변형이나 똑같은 말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변애가 뭡니까? 색의 우리가 색수상에서 온에서 그죠? 색온의 그죠? 개별적 특징이다. 그죠? 영납시 수자상 능이 그죠? 받아들이는 것이 어떻게 됩니까? 그죠? 수의 느낌의 그죠? 그 고유 성질이다. 개별적 성질이다. 그죠? 취상시 상자상. 상을 취하는 거. 이거 원어로 보면 님이 따라 그럽니다. 앞에 상할 때 나옵니다. 그죠? 님이 따를 취하는 거. 그죠? 우리 표상을 취하는 것이야말로, 그죠?
우리가 상의 자상이다. 등등등등등 해서 쭉 나왔습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색수상행식 오원의 자상을 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됐죠? 놀랍죠? 그래놓고, 그죠? 쭉, 또 대항 가봅시다. 그러면 그 두 번째 줄 맨 뒤에 보면은 약, 무에, 위, 법, 자상. 이렇게, 그죠? 시위, 자상. 이렇게 해서 자상을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오원의 자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 이제 공상입니다. 그죠? 공상위, 일체법 공상. 됐죠? 공상이라는 것은 일체법의 보편적, 그죠? 특징이다. 이래놓고 또 이제 뭐랍니까? 여고시 유위법 공상. 그죠? 죄송합니다. 유류법. 모든 유류법은 고를 그 보편적 특징으로 한다. 됐죠? 그 다음 뭡니까? 무상시 유위법 공상. 무상이라는 것은 모든 유위법의 공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화시 일체법 공상. 공무화는 일체법의 공상인데, 이래 보면 뭡니까? 모든 법은 여기 뭐가 나옵니까? 고, 무상, 공, 무화 나오죠? 됐죠? 그럼 이게 다 뭡니까? 무상고, 무화잖아요. 됐죠? 반야부에서도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그죠? 무상고, 무화를 보편적 특징으로 이야기하고, 아마 그게 좋습니다. 그죠? 근데 그죠? 공을 직관할 것을, 그죠? 다그치는 이 반야부에서도 어떻게 됩니까? 색수상 행식의 개별적 특징인 자상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됐죠? 놀랍지 않습니까? 당연합니까? 당연하게 받아들여 주시면 너무나 고맙고요. 그래서 제 이야기는, 그죠? 이제 이렇게 직관을 다그치는, 공의 직관을 다그치는 이 반야부에서까지도 자상, 공상 이야기는 다른 부파하고죠. 풀 것만큼도 안 다르게 이렇게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다. 그죠? 그래서 이 법을 파악하는 방법론으로 자상, 공상은 모든 불교의 부파에서 다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있다. 요리 된 겁니다. 요거, 213쪽 앞에 딱 적어 놓으십시오. 그 부분, 자상, 공상 부분 딱 적어 놓고 또 시간 나시면은 또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됐죠, 그죠? 이제 그렇게 해서 자상, 공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자상, 공상 이야기는 이 책 전체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석서를 인용하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저 뒤에 가면 또 몇 군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14쪽입니다. 즉, 변형, 그죠? 룻바나는, 그죠? 형체를 가진 물질에만 적용되는 개별적이고 특수한 성질이다. 그래서 물질을 이런 변형이라는 물질에만 존재하는 개별적 특징을 가지고 설명하셨다는 뜻이다. 됐죠? 그죠? 그래서 전에도 이야기했지만요. 상자부 아비담마에서는 물질을 모두 28가지로 분류하고 있는데 근본 물질 4가지, 파식는 물질 24가지로 분류한 뒤에 파생된 물질을 다시 구체적인 물질 14가지와 추상적 물질 10가지로 분류하여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보고 싶은 분들은 상자부 그죠? 아비담마 이야기하고 있는 대림스님하고 제가 공력한 아비담마 길라잡이 6장을 참조해 보십시오. 아비담마 길라잡이는 어떻게 보면 억수로 어려운데, 그죠? 한국에서, 이게 또 자랑해야 되겠죠. 그죠? 전에도 자랑했는데, 이 몇 판까지 찍었을 것 같아요? 예? 전에 이야기했죠? 안 했어요? 놀랍게도, 그죠? 요번에 2010년도 들어가고 제 8판을 찍었습니다. 우리 한 판에 1000질씩 찍었거든요? 한 판에 1000질씩 찍었으면 이 상하권으로 돼 있잖아요? 상하니까 2000권이죠? 그 8판까지 찍었단 말은 몇 권 찍었단 말입니까? 16,000권입니다.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불교책 16,000권을 찍었다는 거에 믿기집니까? 누가 돈 주고 불교책 사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건 우리는 그냥 주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제일 처음에 찍었을 때죠. 한 100권, 200권 이렇게 아는 사람들한테 푸는 경우는 있습니다만은 그 외에는 우리는 그냥 공짜로 안 줍니다. 뭐 우리도 고생대로 했는데 사보 우리도 돈 모아고 또 책 출판하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다 팔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때까지 16,000권을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14,000권 나갔다는 말입니다. 14,000권 나가고 지금 8판이 또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또 1년 뒤에 되면 내년 되면 또 9판 찍으면 거의 1년에 한 판 정도 있잖아요. 나갑니다. 그래서 믿을 수가 없습니다. 아비담마 길라잡 우리 스님부터 해서 그죠? 달통한 스님들이 한국에 이제 꽤 됩니다. 와, 놀라울 정도로 있잖아요. 달통한 스님들이 많습니다. 어려운 책입니다.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호락호락한 책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법에 대한 갈구가 워낙 크기 때문에죠. 와, 그거를 막 다 이해를 하고 꿰고 있더라고요. 그죠? 스님들을 갖고 있는 스님들, 웬만한 스님들은 거의 다 갖고 있고요. 또 제가 신자들 젊은 사람들 있잖아요. 특히 그 사람들 같은 경우는 또 다 갖고 있으면서 억수로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래서 우리 카페에 들어가서 있잖아요. 초기불전 연구원 카페에 들어가고 아비담마의 이야기 잘 못하면 저는 요새 글을 안 올리잖아요. 헷가닥 실수했다 하면 이건 바로 드러나 버리거든요. 바로 덜통이 팍 나쁩니다. 아비담마의 달통에서 제가 오늘 아까 낮에 이야기했던 거 잘못되고 덜통 난 부분을 좀 이따가 이야기하겠어요. 그죠? 이 중에서도 그런 스님들 누구라고 이름 밝히면 또 그 스님 막 이래 될까 싶어서 내가 이야기는 안 하겠어요.
근데 그런 스님이 있어요. 내가 이야기한 거 있잖아요. 아, 그 스님도 어쩌면 사리가 깊어요. 전체에서 이야기하면 제가 혹시, 그죠? 다칠까 싶어갖고, 저한테 살짝 와갖고요. 스님 요런 겁니다. 아이고, 저거 뭐, 정신 부쩍 나더라고요. 그래서 맞습니다. 그래서 들어보면 다 우리는 알잖아, 그죠? 헛소리를 해도,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죠? 어쨌든, 우리가 뭐 수행하든 뭘 하든 우리는 부처님 제자 때문에 프로잖아요. 프로가 되려 하면은 적어도 교학에 대해서는 정확한 데피니션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제가 자꾸 여기서 강조하는 것도, 그죠? 전부, 이 법이 전부 기본 데피니션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물질이 뭐냐? 그죠? 그거 알아가 뭐해?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거 모른다고 내가 견성성불 못하나? 그래 하면 안 됩니다, 이제는. 그죠? 우리가 부처님 제자고 프로기 때문에 부처님이 어떤 것이 물질이라고 설했냐? 우리 제자로서 일반 신자들한테 우리는 출가자이기 때문에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맞죠? 그죠? 그렇습니다. 우리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이제 일자 무식군도, 그죠? 막 수행만 하면 견성성불하면 뭐 완전히 뭐 부처가 대표인다. 이래갖고 대표적인 게 그게 뭡니까? 우리 집신세벌 논리 있지요. 아시죠? 그죠? 어떤 무식한, 그죠? 정말로, 그죠? 평생을 집신만 삼는 사람, 그리라고는 한자도 모르고 아무것도 이해 못하는 사람이죠. 어느 집신을, 그죠? 그 사람은 집신을 삶아갖고 그거 팔아갖고 생계를 연명했어요. 그러고 집신을 잔뜩 삶아갖고 팔라고 이렇게 하다가, 그죠? 이제 절인데 가고 좀 쉬다가 물 좀 먹고 가려고 절에 떡 쉬고 있었는데 그 안에서 큰 스님이 법문을 하시는데 집신 세벌만 알면 성불한다. 이래 하는 거라요. 그러니까 눈이 번쩍 뜨이겠죠. 자기식으로 받아들이잖아요. 야, 자기는 지금 평생을 집신 삼고 있는데 하루에도, 그죠? 수십 클레를 삶아갖고 팔아갖고 먹고 사는데, 이 스님은 집신 세벌만 알면은 견성성불에 뿔고, 그죠? 부처가 대빈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막 일종의 신심이 돈발인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뭡니까? 집신을 삶아도 집신세벌, 집신세벌, 집신세벌 이라고, 그죠? 집신을 팔아도 집신세벌, 집신세벌, 밥을 먹어도 집신세벌, 집신세벌. 이렇게 계속 했다는, 그래서 해갖고, 그죠? 몇 달, 몇 년을 떡 하고, 그죠? 어느 날 문득, 우리 불교는 또 간호사는 문득이잖아요. 문득 깨닫는 거잖아요. 저는 무조건 그 간호사하고 참 인연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문득 깨닫고 보니까 그게 집신세벌이 아니고 적심시불이더라. 그 스님은 적심시불로 이야기를 했는데 자기는 적심시불이 뭔가 압니까? 일자무식꾼인데. 그래서 자기는 집신만 계속 삶았으니까, 그죠? 적심시불을 집신세불로 알아듣다 이겁니다. 그걸 알아듣고 딱 집신세불, 집신세불 이래갖고 딱 깨닫고 보니까 집신세불이 아니고 적심시불이더라. 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죠? 물론 그것도 좋은 방법론인데, 그죠? 근데 요새 세상에 와서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특히 우리는 부처님 법을 전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제가 신자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면은 그건 재미는 있고 흥미거리는 되지만 제가 신자들을 수행을 하도록, 그죠? 격려하고 권하는 그거는 되기에 참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가 했죠? 오히려 가나선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까지만 이야기합시다. 그죠? 그렇잖아요. 정말로 이거는 신비주의적인 이상한 거로 만들 수도 있는 그런 방법론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죠? 수행 이런 거를 제대로 전하기 위해서라도 부처님 기본 교학에 대한 튼튼한, 그죠? 그 지식과 기초를 갖춰야 된다.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스님들한테 와서, 그죠? 선방에서 수행하시는 이 귀한 스님들한테 이 좀 초기 불고 갖고 막 설을 푸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됐습니다. 그죠? 그래서 구체적 물질, 뭐, 이런 추상적 물질,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물질을 상자부에서는 전부 28가지, 그다음에 우리 북방에서는 11가지 이렇게 데피니션 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기에 대해서 알고 싶어 미치겠다. 이런 분은 아비달마 길라잡이를 보시고 나는 북방 불교에 대해서, 그죠? 북방 아비달마에서 이제 저 스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막 알고 싶어 미치겠다. 이런 분들은, 그죠? 구사로는 보면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북방에서는 아비달마 불교라는 책이 있습니다. 권호민 교수님이 한 280여 쪽으로 펴낸 책이 있거든요. 북방 아비달마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 거기 보면은 잘 나오고 있으니까 그 책을 보십시오. 아비달마 불교는 제가 알기로 10,000원인가 11,000원밖에 안 합니다. 그죠? 제가 마을 사람들한테 그럽니다. 웰빙 커피 2잔 안 마시면은, 그죠? 예, 사볼 수 있는 돈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그걸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루파 있잖아요. 물질을, 그죠? 이제 어떻게, 이제 우리가, 그죠? 루파는, 그죠? 이미 초경에서부터 크게 2가지 의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루파는 중국에서 다 색으로 옮겼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거는 초경에서 이미 2가지 의미로 쓰입니다. 첫째는 우리가 물질 전반을 우리는 색이라 그러죠. 맞죠? 그죠? 그 다음 두 번째는 또 뭐를 색이라 그럽니까?
물질 중에서도 뭐를 색이라 그럽니까? 눈의 대상이 되는 것을 색이라 그러죠. 그렇죠? 그렇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제일 큰 거로는 물질 전체를 색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는 뭡니까? 우리 눈의 대상이 되는 것을 색이라 그럽니다. 그러면 눈의 대상은 또 두 가지가 됩니다. 이미 경에서 또 두 가지 나옵니다. 하나는 뭡니까? 우리 눈으로 뭐를 봅니까? 뭐를 봅니까? 색깔을 보지요. 그렇죠? 색깔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청황적백 됐죠? 요건 색깔이고. 그럼 색깔만 봅니까? 또 뭐가 있습니까? 모양이죠. 그죠? 그럼 모양 혹은 형상 됐죠. 그죠? 이것도 보죠. 그죠? 이것도 모양이나 형상도 눈의 대상이고 우리는 색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눈의 대상입니다. 그죠? 그래서 색깔은 우리 청황적백, 모양 혹은 형상은 방원장단 이렇게 구산호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저는 문맥에 따라서 옛날에는 그죠? 여기 색깔을 이야기하면 색깔로 옮기고 요것이 그죠? 모양을 이야기하면 형상으로 옮기고 막 이래 했습니다. 근데 자꾸 번거롭잖아. 그죠? 그래서 또 상대니까 하다가 문득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 색깔과 형상을 구분할 필요가 없다. 둘에 하나를 묶어버리면 됩니다. 뭐 어떻게 묶으면 되겠어요? 예? 예, 맞습니다. 형색으로 옮겨버리면 되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럼 형상도 들어가고 색깔도 들어가고. 됐죠? 그죠? 위대한 발견입니다. 왜 좀 몇 년 전에는 이런 걸 몰랐을까요? 웃깁니다, 사람이. 있잖아요.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몇 년 전에는 자꾸 이제 읽고 이 문맥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해서 옮긴데 되게 뭐 이상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게 또 문득입니다. 문득 생각해볼게요. 형색으로 옮겨보면 다 통일돼 버리더라고요. 와, 이거 그래서 막 환희용약했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전부 그죠? 눈의 대상일 경우에는 형색으로 옮깁니다. 됐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 요 밑에 적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한편 루파는 상대니까의 제일군 여기에서 그죠? 등등등등 됩니다. 그래서 여러 경에서 보듯이 눈의 대상을 뜻하기도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눈의 대상일 경우에는 그죠? 그 형상을 의미하기도 하고 색깔을 의미하기도 한다. 초기 벌전에서부터 눈의 대상으로서의 루파는 형상과 색깔 둘 다를 의미한다. 그래서 아비달마 구사론동에서는 루파를 청황적백과 장담방원, 저는 방원장단인데 여기서는 장담방원으로 나옵니다. 등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요 아비달마 구사론 요거 한번 보십시오. 전자는 색깔을, 후자는 형상을 뜻하는 거로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그죠? 초기 불전에서는 연구에서는 이때까지는 형상과 그죠? 이제 색깔 이렇게 그죠? 했는데, 이제는 뭡니까? 형색으로 통일해서 옮깁니다. 됐죠? 예, 요런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요까지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오온으로 볼 때 첫 번째는 물질입니다. 그죠? 이제 물질이고, 물질의 특징은 변형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됐죠? 그죠? 네, 그렇게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 또 거듭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 물질뿐만 아니고 모든 법을 관찰하는 두 가지 방법, 자상공상. 그죠? 개별적 특징과 보편적 특징. 이거로 모든 우리 존재를 유의법을 파악하고 있다. 그래서 모든 법들은 각각 고유한 개별적 특징이 있지만은 무상고 무아라는 보편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거를 중국에서는 자상공상으로 옮겼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